지금까지 태그 테이블에 대한 사용법을 보셨고요. 이제는 SDK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입력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항목인데요. 실제 저희가 경험해 보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마크 베이스에 고속으로 입력할 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마크 로드라든가 마크 컬렉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각각의 그 사용하시는 랭귀지, 즉 C나 C샵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랭귀지를 이용해서 직접 실시간 입력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때 마크 베이스가 제공해드리는 SDK가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잘 설명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속 데이터 입력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구조는 클라이언트에서 insert into 구문으로 데이터 한 건을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는 OK 리플라이가 옵니다. 요 보내고 리플라이가 올 때까지 클라이언트는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한 건이 OK 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인서트 할 거고요. 그리고 리플라이가 오면 또 그 다음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초당 1000건을 입력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Optimistic Asynchronous Protocol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버퍼에 담아서 보내게 되면 서버에는 에러 없이 대부분은 잘 저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하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개념적으로는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내기만 합니다. 즉 아이들 타임이 없는 거죠.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다 잘 들어가면 될 텐데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동기적으로 실패했다라는 피드백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줍니다. 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보내기만 하면 되고 어떤 오류가 났을 때 콜백이 오면 그 콜백만 별도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르게 많이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표준 방식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표준 방식이긴 한데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런 API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아셔야 거기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통신 채널을 수립하는 API, 데이터를 입력하는 API, 데이터를 플러시하는 API, 에러 콜백을 설정하는 API, 채널을 종료하는 API 이렇게 몇 가지 종류의 API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API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랭귀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컨셉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CLI 기반, 즉 C 언어 기반의 또 C나 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CLI 기반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나 파이썬이나 다른 랭귀지도 어차피 개념은 유사하기 때문에
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마크 베이스를 설치하고 나면 리눅스 기준입니다만 이렇게 install include lib 쪽 디렉토리에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크베이스 include의 마크베이스 cli.h가 있고요. 그리고 install에 마크베이스 env.nk가 있습니다. 그리고 lib 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베이스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은 SQL 드라이브 커넥트 할 때 넘겨주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마크베이스 DB랑 커넥션하기 위한 서버 정보나 아이디나 패스워드, 포트 정보들을 넘겨주면 되고요. 저희 제품 GitHub도 있고 저희 제품을 설치하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샘플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각 랭귀지별로 예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거 CLI 디렉토리는 C 언어 기반의 샘플 소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뭐 커넥트나 인서트나 프리페어는 일반적인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예제고요. 이제 이 두 가지 append 1과 append 2는 저희 마크베이스 전용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이크 파일이 있고요. 메이크 파일의 내용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나중에 제품을 설치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4 append 1.c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마크베이스가 제공하는 고속 입력 방법인 append 방식을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SQL unlock env나 unlock connect나 drive connect나 unlock statement는 표준 연결 함수입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하실 때 이런 함수들을 콜하시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결 해제하는 이런 네 가지 함수도 표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RDB는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SQL append open, SQL append set error callback, SQL append data v2, SQL append close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API가 있고 요거는 마크베이스가 제공해 드리는 고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이해하시고 아셔야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SQL append open입니다. append open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통신 채널을 연결하는 구조인데요. 특정 하나의 테이블 대상으로 채널을 오픈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 조건 중에 하나가 테이블 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append open은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테이블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오픈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커넥션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함수는 append data v2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SQL append param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체에 맞게 하나의 레코드를 세팅해서 이 API를 콜하면 레코드 하나가 서버로 전송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입력하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 for 루프를 돌면서 SQL append data v2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데이터를 입력할 일이 없을 때는 오픈한 채널을 클로즈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append close입니다. 클로즈하게 되면 그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입력한
데이터의 건수, 즉 성공 실패 건수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365일 24시간 꾸준히 계속 실시간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구조면 사실 이 오펜 더 클로즈를 할 일은 없는 거죠. 계속 오픈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오류가 났을 경우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을 때 에러를 비동기적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피드백을 받아서 콜백 처리한 함수가 바로 SQL append error callback 함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에러 난 원인을 보시고 로깅을 한다거나 에러 핸들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 매뉴얼에 보시면 더 자세히 있습니다만 SQL append by time v2라는 함수가 있고요. 데이터 v2와의 차이점은 여기에 보시면 A타임이라는 게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A타임의 역할은 저희 로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시스템 타임으로 자동으로 언더바 라이브 타임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100대에 있어요. 그 100대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시스템 타임이 아니라 그 실제로 각 장비에서 발생한 시간 단위로 놓고 싶다 할 때 그 시간을 언더바 얼라이블 타임으로 세팅하고자 할 때는 그 값을 여기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00대 장비를 동기화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시간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언더바 얼라이블 타임은 시간이 역전이 발생하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100대 장비면 시간이 역전이 되지 않는다로 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라이벌 타임을 장비에 발생한 시간을 해서 세팅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시간 역전이 장비별로 발생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실제로는 사용자가 만드는 별도의 데이터 타임 칼럼에다가 일반적으로 넣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라이벌 타임은 보조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append 플러시는 뭐냐?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하는 append 데이터 v2를 호출하면 바로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버퍼에 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가 차면 서버로 전송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기가 초당 수십만 건이 발생하면 금방 버퍼가 차기 때문에 바로바로 서버로 전송이 될 텐데 만약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기가 10초에 한 건씩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초마다 한 건씩 데이터가 들어오는 구조라면 이 버퍼가 차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과 실제로 서버에 저장된 시간의 그 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버퍼가 차지 않더라도 10건이나 또는 100건 정도 데이터가 보내고 나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바로 전송하게 해라고 할 때 append 플러시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append 플러시는 현재 버퍼의 클라이언트 버퍼입니다. 클라이언트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서버로 전송해 주는 기능이고요.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10건 단위, 100건 단위로 또는 1000건 단위로 이렇게 append 플러시를 데이터 입력할 때 호출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처럼 오토 플러시를 할지 말지 세팅하고 오토 플러시의 인터벌을 몇 초 단위로 또 미리세컨드 단위로 세팅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멀티 테이블, 멀티 스레드 구조인데요. 예제는 샘플 파일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만약에 멀티 스레드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개별 스레드가 각각의 커넥션 연결과 해제를 담당하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SQL EMB나 SQL DBC 요 연결 함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글로벌리 하나만 하고 나머지 스레드가 공유한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레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연결이 끊어지게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날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스레드별로 커넥션을 연결하고 해제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C 언어 기반의 설명이었고 JDBC를 이용한 자바 기반의 설명인데요.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여기처럼 마크베이스 자르 파일이 lib 디렉토리 있고요. 그리고 샘플에 JDBC라고 해서 JDBC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베이스의 드라이브 클래스 네임은 com-markbase JDBC 드라이버고요. 커넥션 URL은 JDBC 마크베이스의 서버 IP의 포트는 5656입니다. 그리고 MHDB는 뭐 자유롭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JDBC 사용하실 때는 드라이브 클래스 네임과 커넥션 URL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JDBC 디렉토리에 보면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예제들은 일반적인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예제고요. 이제 샘플 포 어펜더 자바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펜더 API를 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디렉토리의 CLI의 샘플 포 어펜더 자바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준 연결 함수가 있고요. 표준 연결 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RDB가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펜더 방식을 이용해서는 execute append open과 에러 콜백 하는 거랑 append data 하는 거랑 append close 하는 이런 API를 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xecute append open은 동일합니다. 테이블 네임 주시고 그 해당 테이블 별로 오픈을 하시고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append data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에 하나의 레코드를 담아서 데이터를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한 레코드씩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보낼 일이 없으면 append close 하시면 됩니다. close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성공한 개수와 실패한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콜백은 요것처럼 이렇게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에러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ppend data by time이라고 해서 여기에 a time을 주시면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으로 arrival 로그 테이블의 arrival time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append flush 하는 함수가 있고요. 성공 개수와 실패 개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죠, 사실. CLI가 됐든 JDBC가 됐든 컨셉은 동일하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7뿐만 아니라 3.0대도 지금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베이스가 설치된 홈에 서드 파티의 파이썬 모듈 또는 파이썬 모듈 3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가시면 이것처럼 마크베이스 API가 있습니다. 이거를 압축 해제하시고 이렇게 setup.install이라고 하시면 파이썬 모듈이 설치가 됩니다. 이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크베이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샘플의 디렉토리, 파이썬 디렉토리 가시면 샘플 코드들이 있고요.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시 append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모듈은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CLI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CLI의 API를 파이썬이 랩핑해서 쓰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CLI가 쓰는 이런 것들을 파이썬의 API 이렇게 랩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인데요. 여기서 from 마크베이스 API import 마크베이스 하시고요. 여기 DB는 마크베이스, DB 오픈하시고 이것처럼 오펜드 하시면 데이터가 입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REST API는 MWA 서버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MWA 서버 스타트 하시고 5001번에 마크베이스가 베이스 URL이고요. 샘플의 REST 디렉토리 보시면 역시 CURL 기반의 예제와 HTML 기반의 REST API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샘플 3 select.html 보시면 여기처럼 AJAX 호출하실 때 요 REST API URL을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쿼리 요 쿼리를 하시면 리턴이 JSON 타입으로 리턴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